6월, 7월 다이어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옷이 얇아집니다. 짧아집니다. 다이어트 하시기 전에 꼭 좀 먼저 알아두셔야 할 섭식 장애, 거식증, 폭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 정리 안 하시고 다이어트 시작하시면 까딱하면 그냥 거식증, 까딱하면 폭식증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발병되는 평균 연령이 17살이라고 해요. 고1입니다. 너무 슬픈 현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거식증에 걸리는 사람 90% 이상이 여성이고요. 그야말로 딱 그 날씬한 여성을 선호하는 그런 사회 풍토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쨌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제각각 가치가 있는데 살이 쪘네, 안 쪘네, 얼굴이 이렇네, 저렇네, 그런 것 가지고 좀 가치 평가하는 것만큼 좀 수준 낮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식증의 특징은 뚜렷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들어가줘야 거식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마무지하게 말랐어요. 그리고 몸무게 엄청나게 안 나가는데 자기는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뚱뚱하다라고 말하는 게 보통 거식증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일반인하고 이 거식증 환자는 체중을 보는 그 기준, 체형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살을 빼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일 뿐 전혀 심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체중이 늘어가는 것이 아주 압도적으로 공포스럽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를테면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계속해서 한다 할지, 아니면 금식을 계속 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뭐 다이어트 기간이 있고 아닌 기간이 있고 이런 게 없이 그냥 평생토록 계속 그렇게 음식 조절, 과도한 운동, 체중 관리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중 숫자가 내려가면, 살이 빠지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살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자존감이 확 깎이는, 그 체중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월경이 많아요. 월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이 빠졌어. 원하는 만큼 빠졌는데도 그게 만족이 안 되고, 남들이 다 나보고 너 되게 많이 살 빠졌다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거야. 난 정말 꽉 말랐어도 내가 뚱뚱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정말 거식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다이어트에서 거식증으로 바뀌어질 때 또 특징들은 뭐냐면, 틈만 나면 운동을 하려고 거기에 생각이 매이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생각에 매입니다. 즐겁게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체중과 연관해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더라도 좀 강박적으로 해요. 그래서 어떤 순서나 규율, 시간 이런 걸 딱딱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면 거식증 환자에게 운동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 근데 운동을 안 했어. 그럼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 이렇게 거식증에 걸리게 되냐? 자존감이 일단 낮은 사람, 그리고 어렸을 때 신체적인 학대나 성적 학대가 있는 사람은 더욱이 그런 확률이 크고, 완벽주의 성향, 꼼꼼한 성향, 규칙적인 사람, 그다음에 내성적인 사람, 순종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식증에 잘 걸려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거식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거식증 환자가 있으면 자식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갑니다.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것을 점점 못하게 되죠. 거식했다가 폭식하는 거, 거식, 폭식, 이걸 반복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폭식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폭식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거식증과 똑같이 자신의 체중에 대한 압도적인 공포심, 그리고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체형, 체중, 여기에 자기의 가치평가 기준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를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금식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먹은 것에 대한 그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폭식증 진단을 받으려면 평균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주 1회 이상 폭식을 한 그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쩌다 한번 엄청 많이 먹고 토했다, 그렇다고 폭식증이라 할 수 없어요. 주기적으로 3개월 이내에 주 1회 이상 폭식을 했어야 폭식증 환자라고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폭식증은 공격적이고 외형적으로 해서 이제 막 폭발하는 식의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성격이 충동적이고요. 그리고 부모하고의 관계는 어떠 있냐면, 부모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막 나쁜 것들을 자식에게 막 쏟아냈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폭식증에 잘 걸립니다.
이 거식증들은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 난 그냥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폭식증은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자기 너무 이제 부끄럽고 수치심 느끼고 죄책감 느껴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폭식증 환자가 있다면 주변에서 좀 많이 봐줘야 되는데, 자신이 폭식증인 걸 철저하게 숨기겠죠. 다이어트 하면서 내가 받았던 그 압박들 있잖아, 그 긴장감들 있잖아요. 그게 먹을 때 그 긴장감이 풀리는 거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 먹는 순간에 느껴지는 그 중독성이란 어마어마해요. 내가 막 불안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내가 안정감을 얻게 되면 그 안정감은 일반적인 안정감하고 다르게 아주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못 먹었어. 절제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그냥 먹게 됐어. 그러면 이거는요, 이 중독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폭식, 거식, 폭식, 거식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자기를 통제하면서 너무 자기를 긴장시키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그 체중계에 쓰여져 있는 그 숫자에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나예요? 그 숫자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나요? 아니면 그 숫자가 나를 비참하게 하나요? 물론 사람들이 나에게 뭐 비웃음을 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너무 심하게 뚱뚱하다면 건강을 위해서나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 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폭식, 거식, 섭식장애를 불러일으킬 만큼의 압박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결국 나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저는 다이어트를 이제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다이어트의 의미를 아시나요? 다이어트를 왜 하시나요? 당신의 다이어트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네, 날씬해지기 위해서죠. 그런데 당신의 다이어트가 정말 거기까지인가요? 그 이상의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면 자존감, 자아상, 나의 가치, 이렇게 나의 존재 자체를 그 다이어트에 부여하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의 성취나 어떤 자아 실현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고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가는데,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식으로서 성취를 하고 음식으로서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보다 비교적 쉽기 때문이죠. 안 먹으면 그만인 거니까. 여러 가지 긴장되는 상황들과 여러 가지 그 걱정거리를 잊기 위해서 그 순간 음식으로서 그걸 해소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빠져서 완성하고 싶은 그 심리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더 이상 날씬해지고 싶다, 거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삶의 과제들,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긴장된 문제들을 내가 음식으로 통제하고 음식으로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만큼은 음식에 집중하니까, 먹는 순간만큼은 긴장감이 해소되니까. 그리고 또 죄책감이 시달려서 굶고, 또 과도하게 운동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더 이상 날씬해지고 싶다, 말라지고 싶다, 그 이상의 의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좀 만족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시작했던 다이어트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좀먹고 나를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다가와서 나중에는 정말로 입원하게 되는, 아니면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기 전에 제가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하나는 식단을 꼭 짜십시오. 무턱대고 굶지 마시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긴장감이 어느 날 폭식하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먹을 건 먹어야 됩니다. 영양을 생각해서 식단을 짜셔서 그 식단대로만 다이어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2번째는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이 어느 정도 이제 맞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키가 뭐 168 이런데 내가 30kg대가 돼야 돼? 이거 사람 아니에요. 사람 더 이상 사람 아니야. 그건 그냥 뼈다귀지. 근데 내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에게 물어봤을 때, 혹은 뭐 인터넷 서핑을 해서라도 내 기준이 어느 정도 타인과 맞는지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도하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번째는 내가 먹은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심리를 금식하거나 토하는 것, 이런 걸로 보상 심리를 채우지 마시고 다른 걸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를 하거나 설사제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게 되고 내 몸은 점점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보상제도를 사용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불안할 때, 걱정이 될 때, 공포심을 느끼고 긴장될 때에 먹는 것으로서 그거를 해소하지 마시고 먹기 전에 먼저 내가 그 먹고 싶은 심리, 폭식하고 싶은 그 심리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직면해 보세요. 부딪혀 보세요. 제가 불안장애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걱정이 될 때 걱정을 하시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를 회피하지만 마시고 내가 왜 걱정을 하게 됐는지 그걸 부딪혀서 능동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문제와 부딪히지 않고 일단 먹는 걸로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시게 되면 그 문제가 숨어버려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해결하는 과정은 누구나 다 번거롭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부딪히셔야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럼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기를 바랄게요. 너무 자신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 거식증에 걸릴 수 있고, 거식증에 걸리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해서 폭식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식단 조절 잘 하시고 적당량만 운동을 하시면서 체중이나 체형에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다이어트 잘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우타였습니다.